기억하라,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 전설적인 자기계발의 그룹 바프록터. 그의 단독 세미나에서만 공개했던 부의 확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웨싱킹 책방의 켈리체입니다. 2007년 전 세계를 뒤흔든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시크릿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부와 성공을 이룬 세계 1%의 인물들과 이야기들을 추적해 인터뷰하고 단 하나의 공통된 성공 법칙, 즉 끌어당김의 법칙을 밝혀낸 책이죠. 이 책의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된 주인공이 바로 바프록터입니다. 40년 넘게 잠재의식의 힘을 연구해온 그는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어떤 주파수를 만날 때 강력한 힘, 파동이 발생한다는 진동의 법칙을 주창했지요. 일, 돈, 인간관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위치한 주파수에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만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과 생각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길 바라며 웨싱킹 책방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 습관 패러다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한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런 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면 그런 행동들로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도록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래밍이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친척들과 닮은 꼴을 하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자 풀의 집합체다. 유전자는 우리를 제어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제어한다. 한 사람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실패하고 만다. 훌륭한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쯤에서 대부분 사람이 이해하기를 포기한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를 알려주는 세미나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이 생각을 떠올리며 충격을 받았다.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해왔는데도 나 역시 그 원리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욕망하라. 목표는 이루기 힘든 것이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상황을 풀어나가곤 한다. 그 배경에는 잘못된 목표가 있다. 나는 목표를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한다. A형 목표는 이미 얻은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얻은 것은 그저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목표는 성장을 위한 것이다. 목표는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놀라운 힘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해준다. 언젠가 세미나에서 어떤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새 차를 가지고 싶어요.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어떤 차를 원하나요? 폰티악이요. 지금은 무슨 차를 몰고 있죠? 폰티악이요. 아, 그렇군요. 그 차는 연식이 얼마인가요? 4년 됐어요. 그럼 그 차를 소유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4년이요.
그렇다면 4년 전 새 폰티악 차를 샀다는 거네요? 맞나요? 네. 그렇다면 그건 좋은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당신은 어떻게 새 폰티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빵을 사려고 가게에 가는 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빵을 사러 가겠지만요. 하지만 그 행동에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성장이랄 게 없죠. 한편 B형 목표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다. 이 사람이 제게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일이 진행되면 제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이다. 즉, B형 목표는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상황과 환경, 조건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이와 달리 C형 목표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명확하지 않고 이전에 해봤던 그 무엇과도 다르지만 당신이 분명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집이고 내가 원하는 직업이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고 내가 원하는 업적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현실로 이룰 수단도 없다. 하지만 당신은 원한다. 바로 이 사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하고 진정한 전제 조건이다. 즉, 당신이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 즉, 내 안의 완벽성에서 비롯된다. 내 안에 완벽하고 영적인 DNA가 동기를 부여하고 진정으로 원한다고 스스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1973년 일리노이주 글래뷰시의 메이플우드 레인가에 있는 집에서 생긴 일이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혼자였다. 나는 펜을 꺼내들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거야.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 만큼의 돈도 없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같이 일할 직원도 없었지만 내게는 생각이 있었다. 앤드류 카네기가 말했듯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두려운 것이든 숭배하는 것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적절한 형태를 곧장 갖추기 시작한다. 나는 이루고 싶은 일을 생각한 순간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 겪은 극심한 고통을 떠올렸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끌어당기게 된다. 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면서도 노트에 이렇게 썼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것이다. 지금 나는 전 세계 89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을 세웠고 전 세계에 방송을 할 수도 있다. 세미나를 생중계하면 119개국에까지 연결된다. 1973년 마음속으로 상상한 그림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다. 지금 나는 약 3,000명의 컨설턴트와 함께 일하고 있고 이제 그 수가 10만 명이 되기를 원한다. 아직 목표를 달성하려면 멀었지만 지금 나는 마치 이뤄낸 듯 행동한다. 내 의식 속에서는 이미 이뤘기 때문이다. C형 목표를 가지면 예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갈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앞만 내다보면서는 점을 이을 수 없다. 뒤를 돌아봐야만 점을 이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갈지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마음속의 그림을 품고 감정적으로 계속 이입할 때 그 방법은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 일단 상상의 왕국을 그리고 올바르게 확장하도록 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일단 그림만 그린다면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올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만 걱정하라. 자신감은 지식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다고 말할 때 이는 완벽한 진실은 아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옷을 차려입고 신발끈을 매고 차를 모는 것은 자신이 있어 할 것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로 하고 싶은 뭔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는지 더 많이 알수록 더 큰 자신감이 생긴다. 나는 고부가 어떻게 그렇게 강연을 잘하는지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를 소개받은 뒤 수천 달러를 지불하고 몇 차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금의 나는 전혀 고부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도 자기가 내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시 나는 말에 어느 정도 재주가 있었기에 그에게 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다. 그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오직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고 자신만만해지는 법이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내가 그에게 배운 것이다. 작가 테리 콜 휘테커는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처럼 세상은 그런 법이다. 마음이 바라는 만큼 몸이 움직인다. 왜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가? 먼저 왼손을 내민 뒤 오른손을 내밀어 보자. 왼손이 한 면이 되고 오른손은 다른 한 면이 된다. 양극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칙은 앞으로 내민 두 손처럼 대립의 법칙이다. 모든 것은 반대편, 즉 대립하는 면이 있다. 왼쪽과 오른쪽, 뜨거움과 차가움, 위와 아래, 안과 밖 등이다. 왼쪽 손을 부정적인 면, 무지라고 하자. 그리고 오른쪽 손은 긍정적인 면, 암이라고 하자. 의식적인 차원에서 무지는 의심과 걱정의 원인이 된다. 의심과 걱정을 내면화할 때 우리 안에서는 공포라는 이름의 진동이 일어나며 그 공포는 불안으로 드러난다. 우리 마음에 공포가 각인될 때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이다. 불안은 의심과 걱정에서 비롯된 공포의 표현이다. 그리고 의심과 걱정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왼쪽 손이 무지라면 다른 쪽 손, 즉 오른손은 암이 된다. 암은 이해의 근거가 된다. 어떻게 이해를 구할 수 있을까? 이해를 구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바로 공부다.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이해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은 공포와 대립한다. 믿음은 불안 대신 웰빙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웰빙은 유쾌한 기분으로 표현된다. 이제 한쪽에 놓인 의심과 걱정, 다른 한쪽에 놓인 이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의 존재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그 무엇도 좋거나 나쁘지 않고 옳거나 그르지 않다. 그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모든 것은 그저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다. 우리의 생각이 그 존재를 좋은지 나쁜지 결정한다. 나는 사람들이 공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공부는 지극히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는 다 끝냈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학교는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잠재의식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자기계발에는 결승선이 없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공부하고 끝내는데 익숙하지만 실은 절대로 공부하는 것을 끝마칠 수 없다.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고 우리의 결과 역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제5장 부와 성공은 가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찾아온다. 결정 앞에서 꾸물거리는 버릇을 버려라. 다음 원칙은 꾸물거리는 버릇은 버리고 목적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 원칙을 다루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모든 것에는 반대가 있다. 꾸물대는 버릇의 반대는 결단력이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꾸물대는 버릇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찾아 둘이서 60일 동안 매일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결단력에 관한 장을 읽어보라고 말해준다. 그 장은 책에서 가장 길지만 정말 훌륭한 부분이다. 이 장을 읽는 동안 두 사람이 같은 동네나 장소에 있을 필요는 없다. 서로 전화로 통화할 수도 있다. 한 사람이 읽기 시작해서 몇 줄을 읽은 뒤 다음 차례라고 말하면 된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소리를 내어 책을 읽는 동안 함께 읽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넘겨받을지 알 수 없다. 이 일을 60일 동안 한다면 꿈을 대는 버릇을 버릴 수 있다. 꿈을 대는 버릇은 그저 결정을 내리지 않는 문제일 뿐이다. 바프록터 부의 확신 어떠셨나요? 가슴에 왠지 모를 뜨거움이 차오른다면 제대로 이 책을 느끼신 것입니다. 바프록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잠재의식의 습관, 즉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부와 성공을 부르는 패러다임을 갖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만이 가진 6가지 놀라운 지적 능력과 그 사용법을 들려주죠.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면, 원하는 부와 성공을 반드시 얻겠다고 다짐했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잠재의식의 힘으로 그 목표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성장할 의지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하고 공유하고 공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비디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전달해 주세요. 오늘 당신의 깨달음을 공유하고 댓글로 남기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